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업 캘리그라피 로고 수업을 진행할 꽃영남 캘리그라피 대표 김영남이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수업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매 회차 제 얼굴이 나올 건 아니고 오늘 첫 수업이니만큼 여러분들께 직접 미소를 보여드리고 인사드리고자 이렇게 얼굴을 비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간단한 소개와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을 활용해서 어떤 수업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동구 유라동에서 한글과 영문 캘리그라피를 교육하면서 강사반과 취미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글씨를 잘 쓰고 싶다는 씨앗 하나들이 있는데 그 씨앗을 꽃 피워드린다는 의미로 제 이름과 꽃을 넣어서 꽃영남 캘리그라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의 대표적인 경력으로는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이렇게 글씨를 썼고요. 그리고 TBC 광고에도 저의 글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대구 MBC 시시각각에서 손글씨 편에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꽃영남 캘리그라피 유튜브를 확인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의 순서는요.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은 기능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실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능을 알아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스스로 쓴 글씨, 저의 예제를 보고 하겠지만 결국엔 여러분이 활용하실 여러분의 화선지 글씨, 아이패드, A4 용지 등의 글씨로 어떻게 로고를 만드는지, 그리고 로고 위에 올라가는 낙관 도장 등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은 그림과 글씨가 같이 조합돼서 만드는 법. 그래서 처음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응대부터 발송을 하고, 중요한 건 발송을 해놓고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줘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듣고 나셔서 추후에 명함이나 현수막, 배너 등에 활용하실 수 있는 수업도 있으시니 그거는 원하실 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듣기 전에 우리만의 약속을 정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모두 바쁘신 건 알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영상을 드리고 나면 반드시 보시고 숙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공방에 오시면은 실습을 하게 돼 있잖아요. 공방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숙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게 생기고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게 있을 때마다 저한테 물어봐 주셔야 여러분께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글씨 쓰는 것보다 더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영상도 보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물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도 순차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 수업에는 정말 실무가 들어있어서 업체와 저 개인 간의 이야기도 있고 개인과 개인 간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 용도로만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수업을 듣는 가치를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흔히 얘기를 하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이거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저한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부딪혀 가면서 계속 커리큘럼을 바꿔서 만든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고 꼭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꽃영남 캘리그라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해서 캘리그라피 로고 수업을 배우실 거고요. 왜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우선은 키지 않고 설명만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똑같은 게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라인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원본 AI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JPG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캡처한 거죠. 모니터를. 자, 이렇게 보면은 언뜻 비슷해 보여요. 근데 제가 한번 돋보기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300, 400, 600%까지 6배를 확대를 해봤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지금 깨짐 현상이 없어요. 이게 바로 AI고요. 밑에 JPG 사진은요. 제가 지금 300%로 보고 있는데 이미 엄청 많이 깨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만 해도 자글자글한 게 보이고 조금만 키워도 이렇게 모자이크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작은 명암이나 작은 A4 용지에 들어가는 정도는 원본 크기의 JPG라도 상관이 없지만 정말 우리가 간판에 글씨를 쓴다거나 큰 현수막을 한다거나 완전히 크게 들어가는 곳에는 이렇게 깨짐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키워도 깨지지 않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렇게 AI라는 거를 업체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쓰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수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로고가 만들어지는지를 배우실 겁니다. 완전 초보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기능만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차는 저와 함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배우시는 차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번 켜보시겠습니다. 자, 켰을 때 왼쪽에 새 파일이 보이실 거고요. 아니면 상단 파일에 새로 만들기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원하시는 거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미리 제가 최근 항목에 막 꺼냈으면 A4가 뜰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른쪽에 바로바로 치셔서 정보를 입력하셔도 되지만 여기 인쇄 보시면 사이즈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웹은 웹용으로, 사이즈, 모바일은 모바일용으로 편하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다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저는 인쇄해서 A4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센티미터로 안 하고 거의 밀리미터로 해요. 여러분이 센티미터가 편하시면 센티미터로 하셔도 되고 필요에 의해서 다른 작업을 하셔야 될 때는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밀리미터로 하겠습니다. A4 용지는 21에 29.7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스케치북 하나를 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케치북 방향을 세로로 할 건지 가로로 할 건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종이는 아트보드라고도 하고 대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쇄되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편리하게 이 정도 크기구나 비율을 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간판이나 현수막에 쓴 글자들은 훨씬 A4 용지보다 큰데 거기에 하는 이유는 일러스트레이터는 아무리 키워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100분의 1로 정말 작게 이 안에만 넣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에 넣어서 파일을 넘기는 식으로 보통 작업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이제 비율에 맞춰서 여기를 좀 바꾸기도 할 거지만 지금은 A4 용지로 세로 방향으로 열겠습니다. 설정을 해 놓으시고 도료는 우선 놔두시고요. 자, 색상을 보시면 CMYK가 있고 눌러보시면 RGB가 있습니다. 자, RGB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는 웹용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는 색상 값입니다. 근데 CMYK는 인쇄했을 때 색상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모니터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RGB를 해놓고 인쇄를 했을 때는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는 거랑 달라서 만약에 이걸로 미리 보기를 의뢰자한테 줬을 때 아니 왜 색상이 달라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인쇄할 가능성이 있다 하시면 무조건 CMYK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레스터 효과는 해상도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72를 하시면 웹용으로 여러분이 뭐 홈페이지를 만드신다거나 핸드폰에만 보일 거면 72 ppi 하셔도 되고요. 인쇄를 하실 거면 무조건 300으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염두를 해두고 어차피 이렇게 세팅하면은 뭐 웹용으로든 인쇄용으로든 다 가능하니까 저는 크게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만들기. 자, 이렇게 화면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봤을 때는 복잡해 보여도 쓰는 기능만 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보기랑 창을 많이 보시면 되고요. 여기 창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오른쪽 툴바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도구도 저희가 왼쪽에 있는 것도 정말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도구 모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다 보면 우리가 지워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창에서 도구 모음 해서 뭐 고급이나 기본을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뭐가 없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여기서 다 빼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작업 영역을 한번 보실게요. 작업 영역은 여러분이 편리하도록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한번 뭐 웹을 눌러볼게요. 뭔가 바뀌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추적이란 걸 한번 눌러볼까요? 또 느낌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작업 영역에서 필수 클래식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거의 저희는 필수 클래식을 열면은 저희가 사용할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색상이나 팔레트, 뭐 선이나 그라디언트 등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거 없이 쓰시면 되고요. 모르고 없어졌어도 여러분이 작업 영역에서 필수 클래식이나 필수 누르시거나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빼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게 될 이 도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사각형을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꾹 누르시고 Shift를 누르시면 정사각이 돼요. 자, 처음에 여러분은 이렇게 돼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사각형을 그리는데 Shift를 안 누르면 이렇게 직사각형들이 그려집니다. 정사각을 그리면 Shift를 누르시면 정사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선택 도구를 누르시면 정말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이동하고 또 이동한 거를 돌린다거나 색칠을 하고 싶을 때 자, 요 꼭지점 여기 끝에 되면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돌리거나 늘리거나 지금 딴 애들이 그려져 있어도 선택한 것만 변형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초반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이 아트보드, 이 대지가 흰색이라서 이 안이 흰색이 아닙니다. 흰색으로 칠이 돼 있어서 흰색인 거예요. 한번 2번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아무 색이나 원하시는 걸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싶으면 왼쪽 마우스로 멀리서 쭉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같이 선택하고 싶으면 Shift를 누르셔도 되고요. 지금 요 2개만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점이. 자, 얘들을 2번 클릭하셔서 또 원하시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동시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는 뒤에 선이 필요 없다. 요게 선이거든요. 요렇게 딸깍딸깍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선을 없앰으로 하시면 선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칠을 없애 볼게요. 여러분이 없애고자 하는 거를 위로 오게 해서 칠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만 남아서 속이 비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필요한 기능입니다. 만약에 색칠을 하고 싶으면 여기 최근 색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플러스를 해볼게요. 그게 바로 요 돋보기입니다. 컨트롤 플러스 하시면 계속 플러스가 돼요. 이거를 누르면 하나하나 누를 수는 있지만 더 작은 화면을 하기에는 여기서 뭔가 있는 게 없어서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요걸 사용하시면 정말 편해요. 자, 이제 직접 선택 도구는 요것도 선택을 해서 이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세밀한 것들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위에 점들을 찍어서 꾹 누르시고 당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찍었을 때 그냥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꼭 찍어서 사용해 보시고, 요즘은 최신 버전은 여기 기능이 요 안에 보시면 곡선이 뭐가 생기죠? 이렇게 타원형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꼭 찍으시고 요 안에 보시면 왼쪽 마우스로 이렇게 밀면은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밀하게 직접 선을 바꾸거나 크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쓰지 않는 기능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걸 누르면 그라디언트를 눌렀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밑에 보시면 그라디언트가 있어요. 요걸 한번 눌러봅니다. 이렇게 따로 창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실 때 옆에도 변한 거 보셨죠? 색상의 축을 바꿔줄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당긴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왼쪽 마우스로 그냥 제 맘대로, 얘랑 상관없이, 얘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제 맘대로 그냥 시작점을 아무 곳에서나 시작을 해도 돼요. 자, 색상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지금 검정색과 흰색뿐인데, 여러분이 점이 2개였어도 여기 플러스, 옆에 잘 보시면 플러스가 뜨죠? 점을 몇 개씩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2번 클릭하시면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클릭하면 또 세밀한 다른 색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만약 빼고 싶으면 그냥 밖으로 점을 밀면 됩니다. 왼쪽 마우스로 이걸 잡고 누른 다음에 왼쪽 마우스 떼지 마시고 밖으로 빼세요. 다시 2번 클릭하셔서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예쁘게 색깔이 들어갔어요. 그라디언트가. 자, 얘도 만약에 여러분이 넣고 싶다. 우리가 스포이드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포이드예요. 똑같은 모양 속성을 복사합니다. 지금 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는 그라디언트예요. 그리고 요 개체는 선이 있어요. 짜란. 똑같은 색이 복사가 되었고 선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거의 조건에 복사가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얘를 이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딴. 찍으니까 이번에는 모양은 그대로지만 지금 색상이랑 테두리가 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스포이드는 내가 선택한 이 개체가 스포이드를 찍은 걸로 속성이 바뀌는 겁니다. 모양은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글씨에도 그라디언트를 할 수가 있어요. 얘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배치해 볼게요. 하나는 색깔을 이렇게 하고 하나는 누르셔서 다른 색을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같네요, 색깔이. 여러분이 어떤 색으로 하셔도 되고 조금 다른 색을 하나 해주세요. 자, 전체 드래그 하셔서 여기 꾹 눌러보시면 반사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Shift 누르시고 가로로 쭉 당깁니다. 가로로. 화면을 이렇게 당긴 거예요. 이쪽으로. 다시 반대로. 이번에 이쪽으로 당겼죠. 이쪽으로 당겨보기도 하고. 그러면 위치가 반전이 돼요. 그래서 요 회전 도구랑 반사 도구는 이렇게 쓴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순서대로 안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쓰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T 요걸 누르시면 바로 한 번만 누르시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이 선택 도구를 누르시면 박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윗줄에서 크기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옆에서도 여러분이 크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최신 버전은 크기를 눌렀을 때 바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예전 버전은 이제 일일이 눌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를 설정했지만 여러분이 Shift를 누르시고 여기 네모난 점을 쭉 늘리시면 편하게, 오히려 편하게 크게 키우실 수 있어요. Shift를 안 누르시면 비율이 깨집니다. 컨트롤 Z로 다시 돌려볼게요. 그래서 Shift를 눌러야 뭐든 간에 글씨조차도 정비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색깔을 여러분이 2번 클릭하시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지우고, 만약에 T를 제가 아까는 한 번만 눌렀는데 쭉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 사각형 도구에 맞도록 글씨가 적혀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글씨가 있어도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글씨들을 쓰시면 그 안에서 글씨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아까 우리 사각형 도구에서 꾹 누르시면 원형 도구가 나와요.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색이 채워져 있거나 안 채워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T를 누르시면 이 안에 넣으시면 안 되고, 이 안에는 그냥 글씨가 써지는 거고요. 만약에 요 선, 패스라고 적혀 있는 요 선에 하시면 되고, 저처럼 이런 패스라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게 하고 싶으면 스마트 가이드를 키시면 되고, 불편하시면 끄시면 됩니다. 말이 안 나오죠? 스마트 가이드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 같은 것들이 떠요. 고정점. 그래서 여기 패스에다가 이렇게 누르시면 글자가 또 동그라미 안에서 놀게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쓸 것이 있다면 계속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다른 거 하나 원을 그리시고 T를 보시면 꾹 누르시면 패스 상위 문자 두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흐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요 패스에 맞춰서 누르시면 보이시죠? 둘러서 글씨가 들어가져 있는 거. 자,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또 이렇게 크기를 키우시면 커지기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옆으로 당길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바 당기시고 다시 옆으로 오고 싶으면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놓아집니다. 막상 보면 이렇게 라인만 있고 모양만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똑바로 쓰는 글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로고를 밑에 쓰고 위에 둘러서 뭔가 할 말이 있다거나 다른 걸 써야 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을 써볼게요. 자, 이제 뭘 하시냐면 여러분이 보기에서 눈금자를 켜주세요. 눈금자 표시 컨트롤 R. R인 이유는 룰러니까. 우리 자가 룰러라는 거니까 컨트롤 R.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어떤 위치에다가 이 위에 숫자 적혀 있는 위에서 쭉 왼쪽 마우스를 당기시면 이렇게 가상의 선이 그어져요. 근데 너무 넓게 폭을 잡지 마시고 이렇게 1cm 정도만 잡으셔서 놔두시고, 이거는 인쇄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만약에 인쇄를 한다면, 자, 돋보기로 좀 키우시고요. 스페이스바 누르셔서 편하게 옮기시고, 여기 요거를 펜 촉을 눌러 봅니다. 펜 도구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은 보세요. 그냥 선을 이렇게 칠할 경우에는 7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펜툴 연습인데 선 7은 없고 선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고 왼쪽 마우스로 콕, 그 다음 위에 우리가 선 그어 놓은 데다가 맞물리기 콕, 밑에도 콕. 정확하진 않아도 요 안내선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시기 편하니까 지금은 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아래 위로 콕콕 찍어 보세요. 직선형 연습을 하실 겁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펜촉입니다. 콕콕콕. 자, 이제 거의 끝내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끝내시고 컨트롤을 눌러서 밖에 한번 콩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Alt를 누른 상태로 이게 변해요. Alt 누르시면 지금 화살표, 펜촉이 화살표처럼 보이죠? 그 떼지 마시고 손을 밖에 꼭 눌러주세요. 컨트롤 누르시면 또 변하죠? 떼지 마시고 밖에 누르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떼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달려서 나와요. 콩 눌러도 딴 데로 가는 거죠. 콩 눌러도 딴 데로 가요. 그래서 마무리를 Alt 누르셔서 아니면 컨트롤 누르셔서 누른 채로 선에 없는 곳에 꼭 누르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예전 버전은 오히려 이렇게 그냥 누르면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또 하나 원하시는 곳에다가 좁게 공간을 두시고요. 이번에는 타원형을 연습해 볼 겁니다. 요게 좀 어렵습니다. 한번 콩 찍으시고 위에 안내선까지 간 다음에 왼쪽 마우스를 떼지 마시고 가로로 쭉 그어주세요. 자, 여기서 바로 누르면 안 되고 한 번 더 이 고정점을 한 번 누르시고 다시 안내선 누르신 다음에 이번엔 수평으로 지금 이렇게 선이 길쭉하게 나오는 걸 핸들이라고 하거든요. 방향 핸들을 위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누르시면 또 마음대로 갑니다. 그게 아니라 다시 타원형을 그릴 때는 고정점을 꼭 누르시고 선에 맞춰서 누른 다음에 손을 떼시면 직선이 돼요. 손을 떼지 마시고 왼쪽 마우스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핸들이라는 거, 왔다 갔다 하는 핸들을 가로로 두시고 꼭 누르시고 밑에는 세로로 방향 다시 고정점 누르시고 가로 고정점 누르고 세로. 결국 타원형은 항상 고정점을 눌러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모르고 내가 안 누르면 이땐 살짝 될 수 있으나 또 직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누를 땐 직선이고요. 한번 고정점을 누르시면 떼지만 않으시면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누르고 올리고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선과 곡선의 패스를 그은 거를 숙제로 낼 겁니다. 자, 컨트롤이나 Alt로 마무리하고 요걸 그대로 여러분이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내 컴퓨터에 원하시는 곳에다가 펜촉 선연습 성함 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AI로 JPG는 사진인 거고 AI는 이거 원본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장하셔서 저희 카페방에 숙제로 올려주세요. 숙제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곧 하트를 그릴 겁니다.
저장하실 때는 아까 그냥 버전 있는 그대로의 버전을 저장해 주시면 돼요. 딴 거 안 건드리시고.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펜촉으로 새로운 그림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원하시는 검색창에다가 하트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너무 어렵지 않은 요런 하트 모양 하나 골라주시면 되고요. 캡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 캡처 같은 거 깔려 있어도 되고요.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캡처, 여러분이 캡처 말고 캡처라고 치시면 캡처 도구가 있어요.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요거를 누르시면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요걸로 드래그를 쫙 해주세요. 자, 그래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또 원하시는 곳에다가 하트라고 적어주세요. 자, 일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하셔도 되고 새로 열고 싶으신 분은 뭐 새로 만들기 하셔서 그냥 만들어서 여기서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따로따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하시고 싶으면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왜 사진을 캡처했냐면 펜툴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밑에 그림을 깔고 사진을 깔고 그걸 딴다고 합니다. 표현을 따낸다고 할 겁니다. 따라 그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이제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 열기를 하시면 이렇게 열었을 때 이 장 말고 다른 장에 열립니다. 열기를 하시면 자, 파일 가져오기를 하시면 그 장에 열립니다. 그래서 열기는 다른 장에 하나 열리는 거고요. 가져오기는 내가 열어놨던 그 장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열리긴 열리는데 이제 새로 열리느냐 가져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창에 보시면 레이어라고 있어요. 레이어 혹은 이쪽에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여러분 요 밑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긴 거고요. 차곡차곡 순서대로 위에 있는 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더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레이어 1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요. 레이어 2에 만약에 펜툴로 우선 펜툴 전에 제가 레이어 2에다가 여기 활성창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 레이어 2에다가 만약에 검정을 올리면 가려집니다. 더 높이 있다는 겁니다. 차곡차곡 쌓였을 때 눈을 끄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선택해서 지워도 됩니다. 개체를 선택해서 지우는 거는 레이어가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휴지통으로 지워야 레이어가 지워지는 겁니다. 자, 제가 레이어를 나눈 이유는 이 하트를 봐가면서 펜촉으로 딸 건데 분리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잘 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레이어 2에서 펜촉으로 따고 레이어 1에서 눈을 감았다 키면서 잘 따고 있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일단 사진이나 그림을 불러오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에 잠금, 선택물 컨트롤 2 여러분이 정말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컨트롤 2라는 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이랑 숫자 2입니다. 그리고 해제하고 싶으면 컨트롤 알트 2를 누르시면 해제가 됩니다. 다시 이렇게 풀 때는 컨트롤 알트 2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트 2, 컨트롤 2 잠그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따보는 겁니다. 자, 하트는 레이어 2에 있고 저는
하트는 레이어 1에 있고 저는 레이어 2에서 하트를 따보겠습니다. 지금 색깔을 펜 툴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막히기 때문에 색은 마지막에 넣을 수가 있어요. 반전을 시켜서. 그래서 선만 가지고 여러분이 딴다고 생각하시고 컨트롤 플러스 많이 쓴다 했죠? 스페이스바로 옮기고 컨트롤 플러스로 가까이 가서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돼요. 여기서 시작하시든 이쪽에서 시작하시든 저는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까 우리 직선할 때처럼 점을 콩 찍으시고 지금 레이어 2에 선이 있는 거 확인하셨죠?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가면 돼요. 할 수 있겠는 만큼. 저는 이 지점에서 왼쪽 마우스 누르고 쭉 가로로 당깁니다. 손 놓지 말고 마우스에서. 자, 해놓고 그냥 가면 그냥 가서도 원형이 될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셔도 되고 누르고 곡선을 줘야 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직선이죠. 컨트롤 Z에서 다시 돌려볼게요. 항상 곡선이 되려면 고정점을 누르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곳에 조금 멀리 너무 가까이 가면 여러분이 여러 번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할 수 있겠는 곳에 점을 찍으시면서 핸들을 위로 올리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바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펜 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바뀌죠. 자, 고정점 다시 누르시고 스페이스바 눌러가면서 또 눌러서 손 떼지 마시고 쭉 미시고 또 곡선을 줄 것 같으면 고정점 여기서 허리를 줘야 되면 하늘 위로 내가 이거를 왔다 갔다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지가 보일 거예요. 이러면 불룩해지는 거고 하늘 위로 올라가면 허리가 들어가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점을 하나 더 누르고 허리를 넣고 쭉 눌러서 이때도 떼지 않고 왼쪽 마우스를 떼지 않고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뒤틀리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살짝만 이쪽으로 하고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누르면 안 되고 항상 고정점 누르시고 하늘 위로 올리고 다시 누르고 옆으로 하고 고정점 누르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해요. 가까이서 안 보고 멀리서 보면 점에 덜 가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했을 경우 모양은 다 차 보입니다. 아, 나 다 했다. 근데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점과 점 사이 반드시 막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동그랗게 펜촉이 동그래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끝까지 갈 수 있겠으면 끝까지 가셔서 딱 막아 주셔야 돼요. 만약에 뭐 여기에 하셨어도 한번 누르고 여기에 고정점에 딱 마무리를 딱 완전히 막아 주시고 반대로 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 아까 스포이드 기능 배웠죠? 그냥 2번 누르셔서 빨강이나 뭔가 원하는 걸로 채우셔도 되지만 없다고 치고 선이 내가 원래 이 색을 그대로 당겨오고 싶다 이러시면 다 막아놓고 아까 우리가 썼던 스포이드로 꼭 누르시면 요 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림에서 테두리가 있었다 해도 그림 거 당겨올 때는 하나밖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트를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린 원본 자, 만약에 선을 굵게 하고 싶다면 획을 누르셔서 이렇게 굵게도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린 거는 선이 지금 없지만
스포이드로 딱 하면은 여기 선까지도 설정까지도 다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진이자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테두리가 만약 있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다 땡겨올 순 없어요. 요 하나만 되고 내가 원본으로 그린 이 개체들은 스포이드로 같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그렸으면 요거를 그림을 뭐 그대로 놔두시고 저장하셔도 되고 Ctrl Alt 2 혹은 오브젝트에 잠금을 푸는 걸 하셔가지고 그림을 지우시고 싶으면 딜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요렇게 여러분이 하트랑 선 하신 거를 저장하셔서 제 카페에 올려주시면 오늘 첫 회 수업은 마무리가 됩니다.